장래희망을 써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. 월드스타 딱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고 아빠가 지금 사갖고 오면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네.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될 수가 없다. 우리는 될 수는 있겠다. 아이돌 라키가 아닌 나 인간 박민혁은 좀 어떤 사람인지.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저는 진짜로 메이크업 한 개 그냥 아스트로 라키고 메이크업 안 하고 조금 그냥 편하게 비춰지는 게 그냥 박민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렇게 크게 별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.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라키로서 뭔가 이렇게 꾸며내고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그냥 똑같은 한 사람이다. 너무 좋더라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라키 씨가 한번 좀 간단하게라도. 이번에 저희 아스트로의 원 컴백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아스트로 이렇게 생각하면 청량한 컨셉의 되게 밝은 친구들이었으면 이번에는 조금 더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이나 저희가 주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한 아티스트로 성장한 느낌이 드는 정규 2집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아스트로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걸 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실까라는 의문이 좀 있었지만 아로하가 항상 저희가 하는 모든 시도들을 맞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. 팬들 마음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. 네, 그래서 너무 다행이죠. 지금은 시국이 이러니까 음악방송 갔을 때 만나거나 이런 게 조금 기회들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겠어요.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언제 돌아오지 우리가 언제 그때쯤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는 시간이 오히려 헛되이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긍정적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만나지 못했지만 만나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는 법을 배웠고 밝은 날이 있으면 뭐 안 좋은 날도 있고 앞으로의 밝은 날이 조금 더 기대되는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. 본격적으로 좀 내 진로를 좀 결정해야겠다 그런 순간이 좀 있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그냥 뚜렷했던 것 같아요.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태권도가 있었고 하나는 이제 춤이 있었고 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무 재밌어가지고 했던 거여서 조금 더 재밌는 걸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솔직히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비선배님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어머니한테 저도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장래희망을 써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. 월드스타 딱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고 네, 그때 이제 비선배님이 막 월드스타 B 막 이렇게 항상 수식어가 붙었어가지고 월드스타가 돼야겠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꿈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. 어머니의 영향이 좀 컸네요. 네, 맞아요. 5학년 때인가 스타킹을 엄마랑 같이 보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빌리를 찾습니다 뭐 이러면서 빌리 엘리어트라는 뮤지컬이 있어요. 제가 그걸 보고 저거 난데? 다 내가 할 수 있는 건데? 막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엄마가 뭐 한번 해볼래? 서울 놀러 가는 김에 한번 해보자. 오디션을? 네, 그냥 댄스 학원에서 하는 거 레퍼토리 갖고 와가지고 오디션을 갔는데 제가 된 거예요. 진주에 사는 민혁이는 주말마다 엄마와 너댓 시간씩 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지만 힘든 줄 모릅니다. 쌓였던 게 많은데 춤추고 잘한다 소리 들으면요 이제 확 풀려요. 어떤 기분이 들어? 춤출 때? 짜릿해요. 들어가서 이제 전문적인 빌리의 역할에 맞는 발레, 아크로바틱, 탭댄스, 현대무용, 연기, 노래 한 1년간 거의 연습생보다 더 힘든 그런 걸 이미 먼저 겪은 거죠. 이제 연습생에 들어가기 전에. 결국에는 4명인가 5명으로 추려졌을 때 저도 주인공으로 발탁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 사건이 발생을 해요. 이제 제 인생이 이제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되는 거죠. 빌리라는 캐릭터에 1년 동안 빠져 있다 보니까 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냥 저 같고 빌리라는 캐릭터가 화가 나면 막 주체를 못하고 춤으로 표현하고 그 짧은 순간의 인생과 빌리라는 캐릭터와 너무 잘 맞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결국에 무대만 쓰면 되는 딱 그 입장에서 제 친구 역할인 마이클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형이었어요. 저보다 1살 형이었는데 그 형이 먼저 판타지오에 들어와 있더라고요.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가수가 꿈인데 한번 오디션을 봐봐라. 뭐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해서 이제 봤는데 된 거예요. 판타지오가? 네,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. 회사에서 일주일 안에 연락을 달라, 그냥 와서 연습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,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저한테 빌리도 하는 게 좋지만 그건 나중에 해도 되는 거고, 제가 엄청 울면서 무조건 빌리를 하겠다고, 어머니 아버님은 회사를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울면서 어머니랑 아버님이랑 거실에 앉아가지고 한 새벽 3, 4시까지 한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랑이를 계속했어요. 아버님이 너 뭐 갖고 싶냐고. 제가 닌텐도 미가 갖고 싶다. 아빠가 지금 당장 가재요. 에? 거기서 바로 바뀐 거예요. 아빠가 지금 사갖고 오면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네, 이렇게 돼가지고 네, 빌리를 안 하게 됐고 다행히 이제 회사라는 데 들어오게 됐고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
이렇게 잘 되고 난 다음에 들었던 내용이 아버님이 반대를 하셨더라고요. 전 한 번도 그런 걸 들은 적이 없는데 너무 이제 금전적으로 조금 힘드니까 잘 하다가 중간 정도에 정말 자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엄마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그 서울 올라오는 시점에 저희 어머니가 친구들도 많았고 진주에서도 그랬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서울에 와서 산다는 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아버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 있는 거 다 접고 다 필요 없으니까 혼자 살면서 얘를 해보겠다.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님이 할 말이 없대요. 네,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또 이렇게 유지가 된 거죠. 데뷔를 하고 나서 네. 힘들거나 뭐 이런 적은 없었어요? 그냥 정말 가장 힘들었을 때는 내가 조금 사회생활이 부족하구나. 학교 생활에 그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와의 친해지는 그런 방법도 모르고 제가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그냥 연습생이라는 존재였기 때문에 실력만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데뷔하고 나서는 다른 분들의 말도 듣고 주변도 조금 보면서 더불어가는 세상 네. 서로 사랑 나누면서 그렇게 약간 편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TC가 또 안무 만드는 데도 많이 참여한다고 들었어요. 아스트로의 불꽃놀이라는 것도 있고 코튼캔디라는 노래도 있고 아스트로가 별이잖아요. 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별이라는 노래의 안무도 제가 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서 열심히 했죠. 아스트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? 이 순간은 되게 기억에 남는다.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형들과의 연습 생활의 어떠한 장면인 것 같은데 저희가 정말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한 장면이 사진처럼 찍혀 있긴 해요. 제 기억 속에 거울이 온통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습기가 차 있었고 너무 더워서 그런지 환풍기에서 연기가 나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될 수가 없다. 우리는 될 수는 있겠다.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는 정말 보여줄 게 많은 친구들인 게 맞는 것 같다. 제가 그 확신에 차서 데뷔할 때도 자신감이 넘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. 되게 멋있는 이야기다. 환희의 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내가 생각한 어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. 네. 맞습니다. 마지막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인사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? 저는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특별한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정말 모르는 가수,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하고 있는 라키라는 사람인데 제가 느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니까 조금 편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. 다들 힘들 수 있고 꿈도 크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정도밖에 못하지? 라는 생각을 할 때 현실적이게 조금 자기를 냉정하게 바라보다 보면 천천히 앞을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 안 되는 거 없다. 저도 뭐 계속 꿈을 나아가고 있는 한 청년이지만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잘 이겨내봅시다. 다들 그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어요. 파이팅!